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장윤정은 5살 아들 도연을 품에 꽉 안았다. 아이는 젖은 옷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응? 윤정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빨리, 더 빨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시간 전 윤정은 집 거실에 서 있었다. 전 남편 백도진이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어딜 가려고, 어딜. 도진의 목소리가 귓바퀴를 찢었다. 윤정은 도연을 등 뒤로 숨겼다. 이혼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이혼했다고 남이야? 넌 평생 내 거야. 도진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윤정은 한 발 물러섰다. 저 신고할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어긴 거예요. 신고해봐. 어차피 난 곧 죽어. 도진은 비웃었다. 빚쟁이들이 날 쫓고 있어. 조폭 놈들 2천만 원 갚으라고. 근데 넌 알지? 그 돈 어디 갔는지. 윤정은 숨이 막혔다. 몰라요. 난 몰라요. 거짓말. 내가 가져갔어. USB 어디 있어? 무슨 USB요?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도진이 윤정의 팔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파. USB 내놔. 안 그러면. 도진의 눈이 도연을 향했다.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윤정은 힘껏 도진을 밀쳤다. 도진이 비틀거렸다. 그 순간 윤정은 도연을 안아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야, 장윤정. 도진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렸다. 윤정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1층, 2층, 3층. 발목이 꺾였다.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윤정은 골목을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구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윤정에게 의지할 곳은 없었다. 엄마 무서워. 도연이 울먹였다. 윤정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윤정 자신도 떨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윤정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비를 피할 수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도연을 무릎에 올렸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잠깐만 쉬자. 윤정은 가방을 뒤졌다. 지갑, 휴대폰, 도연 목걸이 전부였다. 돈은 10만 원 남짓. 어떡하지? 막막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도연이 보고 있었다. 바람에 전단지 하나가 날아왔다. 윤정의 발에 붙었다. 윤정은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해양기상센터 기록 보조원 모집. 숙소 제공 즉시 채용 가능. 경력 무관 연락처 032xxxxxx. 윤정의 손이 떨렸다. 숙소 제공 즉시 채용. 여기라면 숨을 수 있을까? 윤정은 전단지를 꽉 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러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해양기상센터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 모집 본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지금 어디세요? 서울이요. 근데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지금? 네. 급해서요. 제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면접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윤정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 도연이 올려다봤다. 윤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어디? 바다 있는 곳.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바다, 진짜. 응, 진짜. 윤정은 아이를 안아 일어섰다. 버스 정류장 시간표를 봤다. 새벽 5시 첫 차. 지금은 새벽 4시 반이었다. 윤정은 벤치에 다시 앉아 도연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곧 잠들었다. 윤정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전단지를 다시 봤다. 해안기상센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안전한 곳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밖에 없었다. 윤정은 도연의 목에 걸린 작은 나무 목걸이를 만졌다. 새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윤정이 보육원에서 받았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꼭. 버스가 왔다. 윤정은 도연을 안고 올라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만 갔다. 빗속을 뚫고. 버스는 4시간을 달렸다. 윤정은 창밖만 봤다. 서울을 벗어나고 고속도로를 지나고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였다. 회색빛이었다. 하늘도 회색이었다. 엄마, 바다다.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응,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진짜? 응, 진짜.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해양기상센터는 절벽 위에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윤정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짜리 하얀 건물. 창문은 작고 높았다. 주변엔 나무도 없었다. 바람만 거세게 불었다. 여긴 정말 안전할까? 윤정은 도연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벨이 쨍그랑 울렸다. 로비는 좁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벽에는 기압계와 온습도계가 걸려 있었다. 똑딱똑딱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 남자가 걸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저 어제 전화했던 장윤정입니다. 남자는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도연을 봤다. 아이가 있다고는 안 했는데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상황이 안 되면 됩니다. 남자가 끊어 말했다. 한기석입니다. 센터장이에요. 따라오세요. 기석은 윤정을 2층으로 안내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기상 데이터 기록하는 곳입니다. 당신 업무는 관측 장비 점검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보고서 작성 보조하는 겁니다. 네, 힘듭니다. 여긴 관측실이고요. 기석이 문 하나를 가리켰다. 안에는 컴퓨터들이 빼곡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깜빡였다. 야간 근무도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기석은 윤정을 잠시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외지인 잘 안 봤습니다. 여긴 국가기상관측소거든요. 근데 기석이 말을 멈췄다.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받는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일 잘하면. 기석은 윤정을 3층 기숙사로 데려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여기서 지내세요. 아이 침대는 내일 준비해 줄게요. 고맙습니다. 기석은 나가려다 멈췄다. 참, 한 가지.
네, 여긴 보안이 중요합니다. 관측 데이터는 국가 기밀이에요.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장비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윤정은 긴장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석이 윤정을 똑바로 봤다. 혹시 누가 찾아오면 바로 보고하세요. 누구든. 윤정의 가슴이 덜컥했다. 혹시 도진이? 괜찮으시죠? 기석이 물었다. 윤정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기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윤정은 주저앉았다. 도연이 엄마 무릎에 기댔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좋아. 도연은 방 안을 뛰어다녔다. 윤정은 아이를 보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여긴 정말 안전할까? 도진이 날 찾아내지 못할까? 저녁 6시, 윤정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직원 3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윤정을 쳐다봤다. 신입이에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네, 장윤정입니다. 서미래예요. 연구원이고요. 미래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윤정은 어딘가 불편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물었다. 근육질 체격의 짧은 머리였다. 서울이요. 서울. 왜 이런 데까지? 그냥 환경 바꾸고 싶어서요. 미래가 끼어들었다. 아이도 있으시던데 혼자 키우세요? 윤정은 숨이 막혔다. 대답하기 전에 기석이 들어왔다. 식사들 하세요. 미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윤정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윤정은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미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씨. 네. 미래가 한 발 다가왔다. 여긴 조용한 곳이에요.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미래는 웃으며 지나갔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제? 내가 무슨 문제를? 방으로 돌아왔다. 도연은 이미 자고 있었다. 윤정은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혔다. 쿵쾅쿵쾅.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도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윤정은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도연의 목걸이를 봤다. 작은 새가 새겨진 나무 목걸이. 우리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윤정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었다. 윤정은 잠들지 못했다. 첫 야간 근무날이었다. 윤정은 오후 11시에 관측실로 들어갔다. 컴퓨터 화면들이 푸른빛을 뿜었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갱신됐다. 기압, 온도, 습도, 풍속. 이 데이터들을 1시간마다 기록하면 됩니다. 기석이 설명했다. 자동 저장되지만 수동 확인도 필요해요. 장비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석은 나갔다. 윤정은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자정. 윤정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봤다. 숫자들이 깜빡였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들렸다. 괜찮아. 어렵지 않아. 1시간이 지났다. 윤정은 기록지에 데이터를 적었다. 이상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정상이었다. 새벽 2시. 윤정은 화장실에 다녀왔다. 5분도 안 걸렸다. 관측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이 달랐다. 풍속계 수치가 갑자기 180금으로 치솟았다. 기압계는 850회로 폭락했다. 불가능한 수치였다. 뭐야? 윤정은 당황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새로 고침을 눌렀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장비 오류인가?
윤정은 장비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기계들이 빼곡했다. 깜빡이는 불빛들, 웅웅거리는 소음. 풍속계를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밖엔 바람도 거의 없었다. 그럼 왜 화면엔? 윤정은 다시 관측실로 뛰어왔다. 화면을 봤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뭐지? 손이 떨렸다. 윤정은 기록지를 확인했다. 방금 전 이상 수치는 자동 기록에 남아 있었다. 센터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윤정은 망설였다. 첫날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일단 지켜보자. 새벽 6시 교대 시간이었다. 미래가 들어왔다. 커피를 들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이상 없었죠? 네. 근데 새벽 2시쯤 풍속계 수치가 잠깐. 미래의 표정이 굳었다. 풍속계? 네. 1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로그 확인해봤어요? 네. 기록엔 남아있어요. 미래는 컴퓨터로 다가갔다. 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정씨 이거. 네. 접근 기록을 보니까 장비실 카드 로그에 당신 아이디가 찍혀 있어요. 네? 전 그냥 확인만. 새벽 1시 58분. 장비 설정 변경 기록이 있어요. 윤정의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미래는 윤정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센터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정말 윤정씨. 여긴 국가관측소예요. 데이터 조작은 중범죄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미래는 이미 전화기를 들었다. 30분 후 센터장실. 기석이 모니터를 노려봤다. 보안팀장 강호연도 옆에 서 있었다. 근육질 남자. 첫날 식당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장비 설정이 임의로 변경됐습니다. 호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풍속계 캘리브레이션 값이 조작됐어요. 그래서 허위 수치가 기록된 겁니다. 누가 했죠? 기석이 물었다. 호연이 윤정을 봤다. 접근 로그상으론 장윤정 씨입니다. 윤정은 벌떡 일어났다. 저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그럼 왜 당신 카드 기록이 남아있죠? 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르겠어요. 전 화장실 갔다가 이상한 거 발견하고 장비실 가서 확인만 했어요. 설정 같은 건 절대. 증거가 있습니까?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기석이 끼어들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정씨, 당분간 야간 근무는 금지예요. 센터장님, 그리고 장비실 출입도 제한합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정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는지 밝혀지겠죠. 기석은 서류를 덮었다. 나가보세요. 복도로 나온 윤정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이러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가 지나갔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다. 미래는 잠깐 멈췄다. 윤정씨, 진짜 안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이상하네요. 왜 당신 기록만 남아있을까요? 미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리고 지나갔다. 윤정은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혹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왜? 난 첫날인데. 윤정은 3층 기숙사로 올라갔다. 도연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윤정은 아이 옆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다. 도진에게서 도망쳤는데 이젠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었다. 누구지? 왜?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쿵쾅쿵쾅. 윤정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눈이. 윤정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낮 근무만 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청소, 단순 업무였다. 장비실 출입은 여전히 금지였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대화가 끊겼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윤정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범인 취급을 받았다. 금요일 오후 3시 기석이 관측실에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모두 집합하세요. 직원들이 모였다. 미래, 호연, 그리고 윤정. 국가보고서에 들어갈 해양 관측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난 3개월치 데이터 100억 파일까지 전부 사라졌어요. 미래가 손을 들었다. 복구 가능한가요?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삭제 방식이 전문적이에요. 흔적을 거의 안 남겼어요. 호연이 끼어들었다. CCTV는요? 확인했습니다. 기석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떴다. 어젯밤 자정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체격이 보였다. 윤정과 비슷했다. 이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아니에요.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호연이 물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기숙사에 있었어요. 도연이랑 같이 자고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증인이에요. 5살 아이 말을 믿으라고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다. 미래가 팔짱을 꼈다. 윤정씨, 저번에도 장비 조작 의혹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당신 모습이 찍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 정말 기숙사에 있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기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단 진상조사 들어갑니다. 경찰 신고는 보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건 명백한 국가 기밀 유출 시도예요. 즉시 신고해야. 호연씨.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판단합니다. 다들 나가세요. 회의가 끝나고 윤정은 화장실로 뛰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왜 나야? 왜 계속 나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CCTV까지 조작했다. 누가? 왜? 화장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완전 수상하지 않아? 미래의 목소리였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까지 데려오고. 근데 센터장님은 왜 자꾸 감싸주시는 거야? 다른 직원의 목소리였다. 모르겠어. 어쨌든 조심해야 해.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윤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도연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해. 저녁 기숙사. 도연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바다 그림이었다. 엄마, 이거 봐. 바다의 배. 예쁘다. 윤정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아이는 눈치챘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었어. 눈 빨개. 도연이 엄마 얼굴을 만졌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엄마, 괜찮아?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딪혔다. 새까맣고 깊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도 못 찾겠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윤정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32통. 모두 도진이었다. 문자도 와 있었다. 넌 못 숨어. 꼭 찾을 거야.
윤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덜그럭 소리가 났다. 도진이 날 찾고 있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 공포가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세요? 센터장입니다. 윤정은 문을 열었다. 기석이 서 있었다. 혼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윤정은 복도로 나왔다. 기석이 창가로 걸었다. 윤정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누가 당신을 쫓고 있습니까?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상황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경력도 없이 채용 요청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기석이 윤정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란 건 알아요. 누군가 당신을 프레임 씌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인가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석이 한 발 다가왔다. 위험하면 말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다. 윤정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바다를 비췄다. 누가 날 노리는 거야? 미래, 호연. 아니면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도연의 목걸이를 만졌다. 새문양이 손끝에 닿았다. 엄마, 저 좀 지켜줘. 제발. 윤정은 처음으로 죽은 엄마에게 기도했다. 밤은 깊어갔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윤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월요일 아침, 윤정은 도연을 데리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물었다. 미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CCTV에 수상한 남자가 찍혔대요. 화면에 남자가 보였다. 센터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모습. 후드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격이 보였다. 윤정의 심장이 멎었다. 도진이야, 경찰 신고했어요? 호연이 물었다. 기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일단 신원 파악부터. 윤정은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윤정씨, 괜찮아요? 미래가 물었다. 윤정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도진이 여기까지 왔어. 날 찾았어. 오후 2시. 윤정은 기숙사에 도연을 재웠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엄마, 어디가? 잠깐 일하고 올게. 문 절대 열지 마. 응. 윤정은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진이 날 찾았어. 어떻게 해야 하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호연이 올라왔다. 윤정씨. 네. 센터장님이 부르세요. 센터장실로.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1층으로 내려갔다. 센터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기석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이 남자 아세요? CCTV 캡처 사진이었다. 도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석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 표정 봤어요. 아는 사람이죠.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누군가요? 전 남편이에요. 기석의 눈이 커졌다. 전 남편? 네. 접근 금지 명령 받았어요. 근데 저 쫓아온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토킹 당해왔어요. 폭력도 당했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기석은 한숨을 쉬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쫓겨날까 봐요. 쫓아내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요.
윤정이 벌떡 일어났다. 신고하면 더 화나요. 보복할 거예요. 도연이가 위험해요. 기석은 윤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센터 보안을 강화하겠어요. 출입구 감시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6시. 윤정은 기숙사로 돌아갔다. 도연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저기 아저씨 있어. 윤정의 심장이 철렁했다. 어디? 저기.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주차장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도진이었다. 윤정은 숨이 막혔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다. 도진이 웃었다.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윤정은 커튼을 확 닫았다. 도연을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윤정의 몸이 떨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진이었다. 윤정은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찾았다. 도진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여기 괜찮네. 바다 보이고. 아이 키우기 좋겠어. 제발 그만해요. 그만? 뭘 그만해? 난 내 아들 보러 온 건데. 도연이는 당신 아들 아니에요. 양육권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어도 내 피야. 그리고 도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넌 내 거야. 윤정아, 저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봐. 난 어차피 죽을 몸이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뭐가 무섭겠어. 윤정은 숨을 헐떡였다. 근데 말이야. 도진이 웃었다. 내가 가져간 거 돌려줘. USB. 무슨 USB요? 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 금고에 있던 거 내가 훔쳐갔어. 진짜 몰라요. 그럼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게. 매일 너랑 도연이 보면서. 전화가 끊어졌다. 윤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주저앉았다. USB?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 씨, 저예요. 미래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 당신 아는 사람이죠? 미래가 한 발 들어왔다. 센터 분위기 이상해요. 다들 수근거려요. 당신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온 거 아니냐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긴 국가시설이에요. 보안이 중요하다고요. 미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저 남자 누군데요? 전 남편이에요. 미래는 잠시 윤정을 쳐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뭐가요? 당신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 데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전 문제 안 일으켰어요. 장비 조작, 데이터 삭제, 전부 당신 관련이에요. 그건 제가 안. 증거가 있어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미래는 뒤돌아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이 다가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 응.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도진이 보였다.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기숙사를 올려다봤다. 윤정은 커튼을 다시 닫았다. 어떡하지? 어떡해? 밤은 깊어갔다. 도진은 떠나지 않았다. 윤정은 잠들지 못했다. 도연을 아는 채 문만 지켜봤다. 혹시 문이 열릴까봐, 혹시 도진이 들어올까봐. 공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화요일 오전, 윤정은 거의 잠을 못 잤다. 눈밑이 퉁퉁 부었다. 도연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엄마, 오늘도 저 아저씨와? 도연이 창밖을 가리켰다.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도진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안 와. 하지만 윤정은 확신할 수 없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복도에서 호연을 마주쳤다. 윤정 씨, 어젯밤 주차장에 남자 또 나타났어요. 네, CCTV 확인했는데 새벽 3시까지 있었어요. 센터장님이 경찰 신고 고려 중이래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신고하면 도진이 더 화낼 텐데. 오전 10시. 윤정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자꾸 실수했다. 윤정 씨. 기석이 관측실에 들어왔다. 잠깐 센터장실로 와주세요. 도현이도 데리고요. 도현이요? 네. 윤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도현을 데리고 센터장실로 갔다. 기석이 의자를 내밀었다. 앉으세요. 윤정과 도현이 앉았다. 기석은 도현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도현아. 네. 목에 걸린 거 뭐야? 도현은 목걸이를 만졌다. 나무로 만든 작은 목걸이. 새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요? 엄마가 줬어요. 기석이 윤정을 봤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했어요? 보육원에서 받았어요. 보육원? 네.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 엄마가 남긴 거라고.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걸이 좀 봐도 될까요? 윤정은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목걸이를 벗어 기석에게 건넸다. 기석은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무슨 문제 있어요? 윤정이 물었다. 기석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목에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윤정은 숨이 멎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 여동생이에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에 실종됐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윤정은 사진을 다시 봤다.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기석이 목걸이를 만졌다. 동생이 직접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그럼 윤정의 머리가 하얘졌다. 윤정 씨, 당신 몇 년생이에요? 2000년이요. 기석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동생이 실종된 게 1999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기석이 사진을 다시 봤다. 당신 보육원이 어디예요? 인천 소래보육원이요. 기석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인천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윤정은 가슴이 두둥거렸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혹시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랑 센터장님이 가족일 수도 있나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다. 유전자 검사해봐야 해요. 기석이 말했다. 확실히 알아야 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가족? 내게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 평생 혼자였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도현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오후 3시 윤정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도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우리 가족이야? 아직 몰라. 검사해봐야 해. 가족이면 좋겠다. 도현이 웃었다. 윤정은 아이를 안았다. 정말 가족이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면.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때 주차장에 누군가 나타났다. 도진이었다. 윤정의 심장이 철렁했다. 도진이 센터 입구로 걸어갔다. 뭔가 소리치고 있었다. 윤정은 급히 복도로 뛰어나갔다. 1층 로비. 도진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호연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진은 밀쳐냈다. 윤정이 어딨어, 윤정.
여기 무단 침입이에요. 나가세요. 내 아들 보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 도진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기석이 계단에서 내려왔다. 당신 누구요? 난 윤정이 남편이에요. 아니, 전 남편. 접근 금지 명령 받았죠? 경찰 부를 겁니다. 불러봐. 난 상관없어. 도진이 소리쳤다. 어차피 난 죽을 몸이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뭐가 무서워. 그때 윤정이 계단에 나타났다. 도진 씨, 그만해요. 도진이 윤정을 봤다. 눈빛이 번뜩였다. 거기 있었네. 윤정아, 여기서 나가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해요. 신고? 좋아. 근데 그 전에 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사진이었다. 윤정에게 던졌다. 이거 봐. USB 있던 자리야. 내가 가져갔어. 사진엔 빈 금고가 찍혀 있었다. 전 몰라요. 거짓말.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갔어. 정말 몰라요. 전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윤정이 소리쳤다. 도진은 비웃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찾을 거야. 여기서 호연이 도진의 팔을 붙잡았다. 나가세요. 지금 손 떼. 도진이 호연을 밀쳤다. 둘이 몸싸움을 벌였다. 기석이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부릅니다. 도진은 윤정을 한 번 더 노려봤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기석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미래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윤정을 쳐다봤다. 이제 됐어요? 만족해요? 뭐가요? 센터 분위기 완전히 망쳤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미래는 돌아서 올라갔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다 내 잘못이야.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기석이 윤정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얘기해요. 지금은 쉬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수요일 밤 11시 기석은 센터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했다. 윤정이 정말 조카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25년 만에 가족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노트북을 켰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다. 데이터 삭제 사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기석은 소리를 죽였다. 누군가 장비실로 들어가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기석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장비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살짝 열었다. 미래가 있었다. 노트북을 장비에 연결하고 뭔가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화면엔 국가해양 관측 데이터 파일들이 떴다. 기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게 뭐야? 미래가 USB를 꽂았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했다. 미래의 얼굴, 화면, 모든 게 찍혔다. 미래가 USB를 뽑았다.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뭐 하는 거요? 기석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미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섰다. 센터장님, 설명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웃었다. 차갑게. 들켰네요.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장비 조작, 데이터 삭제? 네. 미래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윤정 씨를 범인으로 만든 것도 당연하죠. 기석은 주먹을 쥐었다. 왜? 왜긴요. 돈 때문이죠. 미래가 USB를 흔들었다. 이 데이터 하나에 3억이에요. 민간,
기상회사가 사겠대요. 국가 독점 데이터니까요.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센터장님. 미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3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근데 윤정이란 여자는 경력도 없이 채용돼요. 그건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용하기로 했어요. 저 여자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쫓아내고 데이터 빼돌리기로. 기석은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부르세요. 미래가 비웃었다. 근데 증거 있어요? 제 노트북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지웠거든요. 녹화했어요. 기석이 휴대폰을 보였다. 미래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미래의 표정이 굳었다. 지우세요. 안 돼요. 지우라고요. 미래가 달려들었다. 기석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둘이 몸싸움을 벌였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래가 주워들려는 순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윤정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윤정은 잠이 안 와서 복도를 걷다가 소리를 들었다. 장비실로 왔더니 기석과 미래가 싸우고 있었다. 윤정 씨, 경찰 불러요. 기석이 소리쳤다. 미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뛰었다. 윤정을 밀쳤다. 윤정이 벽에 부딪혔다. 미래는 복도로 달렸다. 기석이 뒤쫓았다. 서미래, 윤정도 일어나 뛰었다. 세 사람이 복도를 달렸다. 미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3층 기숙사로 향했다. 도현이,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래가 자기 기숙사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안 돼. 윤정이 더 빠르게 뛰었다. 미래가 문을 열려고 했다. 윤정이 미래를 붙잡았다. 손 떼. 미래가 윤정을 밀쳤다. 윤정이 바닥에 넘어졌다. 미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기석이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싫어요.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미래가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호연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문 부숴요. 기석이 소리쳤다. 호연이 문을 발로 찼다. 1번, 2번, 3번. 문이 부서졌다. 미래는 창문 옆에 서 있었다. 손에 USB를 쥐고 있었다. 한 발만 더 오면 이거 버릴 거예요. 창밖은 절벽이었다. 아래는 바다였다. 미래씨, 진정해요. 기석이 손을 들었다. 이미 끝났어요. 녹화본 있어요. 그거 버려도 소용없어요. 미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근데 억울해요. 뭐가요? 난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윤정이 말했다. 미래가 윤정을 봤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만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미래가 소리쳤다. 그래서 더 화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감싸줬어요. 왜요? 혹시 가족이라서요? 침묵이 흘렀다. 미래는 비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얘기. 미래는 USB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제 됐죠? USB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파도에 삼켜졌다. 호연이 미래를 붙잡았다. 체포합니다. 국가기밀 유출. 증거인멸. 미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윤정씨. 미래가 윤정을 봤다. 당신, 전 남편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거짓말 좀 했어요. 뭐요? USB 당신이 가져갔다고? 그래야 당신 쫓겨날 것 같아서. 윤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도진이 찾는 USB는 애초에 없었어요. 제가 훔친 데이터였으니까. 미래는 웃으며 끌려갔다. 윤정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도진은 없는 걸 찾고 있었어.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미래가 꾸민 거짓말이었다. 기석이 윤정 옆에 앉았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요? 네. 미래는 처벌받을 거예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도진은 아직 밖에 있어.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 도진의 차가 보였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윤정은 몸을 떨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금요일 새벽 기상청 긴급 경보가 울렸다. 태풍 미탁이 동해안으로 북상 중이었다. 최대 풍속 180km 초강력 태풍이었다. 윤정은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봤다. 하늘이 검게 변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 나무들이 꺾일 듯 휘청거렸다. 엄마, 무서워. 도연이 이불 속에 웅크렸다.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하지만 윤정 자신도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어디 있을까? 설마 이 날씨에도. 새벽 2시 정전이 됐다. 모든 불이 꺼졌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윤정은 손전등을 켰다. 도연아, 엄마 옆에 붙어 있어. 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열었다. 호연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침입자예요. 1층에서 경보 울렸어요. 윤정의 심장이 철렁했다. 도진이야. 도연이 좀 봐주세요. 윤정이 호연에게 소리쳤다. 뭐요? 제발요. 저 내려가 볼게요. 윤정은 도연을 방에 남겨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층 로비.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다. 빗물이 바닥을 적셨다. 기석이 로비를 살피고 있었다. 침입자 봤어요? 윤정이 물었다.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근데 확실히 누가 들어왔어요. 그때 장비실에서 쾅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장비실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다. 거기서 기석이 소리쳤다. 남자가 돌아섰다. 도진이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옷은 젖어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윤정이 거기 있었네. 도진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했다. USB 어디 있어? 어디?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거짓말. 도진이 윤정의 팔을 움켜쥐었다. 윤정이 비명을 질렀다. 아파. 기석이 도진을 밀쳤다. 손 떼. 도진이 기석을 노려봤다. 당신 누군데? 윤정이 새 남자야? 센터장이에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뭐 경찰 부를 거야? 도진이 웃었다. 불러봐. 난 어차피 죽을 몸이야. 도진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윤정은 숨이 막혔다. 기석은 한 발 물러섰다. 진정해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 도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기 직전이야. 근데 윤정이가 내 유일한 희망을 가져갔어. USB에 조폭놈들 비리 증거 있었어. 그걸로 협상하려고 했는데 그건 미래란 여자가 훔친 거예요. 윤정이 소리쳤다. 여기 연구원이요. 도진 씨를 이용해서 저 쫓아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도진은 잠시 멈췄다. 뭐, USB는 없어요. 애초에 제가 안 가져갔어요.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난 뭐야? 뭘 믿고 여기까지 왔어?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진이 무릎을 꿇었다. 다 끝났네. 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다. 3층에서였다. 윤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도현이. 윤정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기석도 뒤따랐다. 3층 복도. 미래가 서 있었다.
도연을 꼭 붙잡고 있었다. 엄마. 도연이 울부짖었다. 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래씨, 뭐 하는 거예요? 미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미 끝났잖아요. 왜 아직 여기 있어요? 호연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빠져나왔어요. 미래가 도연을 끌어당겼다. 아야. 도연이 울었다. 윤정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제발 도연이는 놔줘요. 싫어요. 이 애만 있으면 당신 꼼짝 못할 테니까. 뭘 원해요? 저 보내줘요.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그냥 보내줘요. 기석이 한 발 다가갔다. 안 돼요. 당신 범죄자예요. 한 발만 더 오면 이 애 떨어뜨릴 거예요. 미래가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다. 안 돼. 윤정이 소리쳤다. 미래는 도연을 창가에 세웠다. 아래는 절벽이었다. 엄마. 엄마. 도연이 울부짖었다. 윤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요. 제발 도연이는 놔줘요. 그럼 센터장님. 경찰 부르지 마세요. 기석은 망설였다. 미래가 도연을 조금 더 창가로 밀었다. 빨리 대답해요. 알겠어요. 기석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도연을 놓으려는 순간 거기서 호연이 계단에서 뛰어 올라왔다. 미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연이 비틀거렸다. 도연아. 윤정이 달려갔다. 도연을 붙잡았다.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미래는 창문 쪽으로 도망쳤다. 호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미래는 창문 밖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다. 쫓아가요. 기석과 호연이 뒤쫓았다. 윤정은 도연을 안고 주저앉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윤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온 것 같았다. 윤정은 창밖을 봤다. 태풍이 여전히 몰아쳤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파도가 절벽을 때렸다. 그 속에서 미래가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기석과 호연이 쫓았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진도 아직 센터 안에 있었다. 모든 게 혼란이었다. 윤정은 도연을 더 꼭 안았다. 살아남아야 해. 우리 둘 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긴 밤이 계속됐다. 새벽 4시. 태풍이 지나갔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비도 그쳤다. 하지만 센터는 폐허처럼 엉망이었다. 윤정은 도연을 재우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 경찰들이 있었다. 미래 씨는요? 윤정이 물었다. 호연이 고개를 저었다. 도망쳤어요. 비상계단으로 절벽 쪽으로 내려갔는데 추적 중이에요. 도진 씨는요? 체포됐어요. 불법 침입, 폭력, 흉기 소지. 지금 호송 중이고요.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어. 도진에게서 자유로워졌어. 윤정 씨. 기석이 다가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라고 나왔어요? 기석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윤정에게 건넸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눈으로 글자를 쫓았다. 친족관계 99.98% 일치. 관계 외삼촌 조카.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가족이에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네, 당신은 제 조카예요. 그리고 도연이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외조카고요. 윤정은 서류를 쥔 채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평생 혼자였어요. 윤정이 말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외로웠어요.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기석은 윤정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정말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윤정은 기석을 안았다. 처음으로 가족을 안았다. 따뜻했다. 오전 9시. 경찰 수색대가 절벽 아래를 수색했다. 미래를 찾기 위해서였다. 윤정과 기석도 절벽 위에서 지켜봤다. 센터장님, 수색대원 한 명이 소리쳤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다. 뭐 찾았어요? 기석이 내려갔다. 윤정도 따라갔다. 절벽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다. 파도가 깎아낸 자연 동굴이었다. 안에 미래가 있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미래가 신음했다. 경찰들이 그녀를 부축해 올렸다.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미래는 저항하지 않았다. 윤정 씨. 미래가 윤정을 봤다. 미안해요. 네, 진짜예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래는 경찰차에 실려갔다. 수색은 계속됐다. 동굴 안쪽을 살피던 수색대원이 또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기석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윤정도 따라갔다. 동굴 깊숙한 곳에 낡은 가방이 있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다. 기석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 신분증이 있었다. 사진이 희미했지만 이름은 보였다. 한미선. 기석의 손이 떨렸다. 이건 동생 이름이에요. 윤정은 가방을 더 뒤졌다. 작은 상자가 나왔다. 나무 상자였다. 열었다. 목걸이가 있었다. 도연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다. 새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 기석이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동생이 만들던 거예요. 쌍둥이 목걸이. 하나는 자기가 하고 하나는 아기한테 주려고. 윤정의 가슴이 뛰었다. 그럼 제 엄마가 여기서. 네. 기석은 동굴 벽을 봤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미선 1999년 10월 15일. 그 옆에 작은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기석은 벽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여기였구나. 동생이 여기서. 윤정도 울었다. 평생 몰랐던 엄마의 흔적이었다. 왜 여기서요? 폭풍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석이 말했다. 1999년 가을에 큰 태풍이 왔었어요. 동생이 그때 실종됐고. 기석은 가방을 더 뒤졌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물에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다. 아기를 지켜야 해. 꼭 목걸이를 남긴다. 언젠가 찾을 수 있도록. 미안해, 오빠. 기석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미선아. 내가 못 지켜줘서. 윤정은 기석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거예요. 목걸이로. 두 사람은 한참을 동굴에 앉아 있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햇살이 동굴 안을 비췄다. 윤정은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 이제 만났어요. 가족을. 오후 3시. 센터로 돌아왔다. 경찰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호연이 다가왔다. 미래 노트북에서 증거 다 찾았어요. 데이터 유출, 장비 조작, 당신 프레임 씌운 것까지 전부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도진 씨도 정식 기소될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불법 침입, 폭력. 최소 3년은 가질 거예요. 윤정은 안도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윤정 씨. 기석이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계속 있을 건가요? 윤정은 센터를 둘러봤다. 깨진 유리창, 엉망인 로비.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있고 싶어요.
여기가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곳이니까. 기석은 웃었다. 그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어요. 정말요? 네. 기록 보조원 아니고 관측 연구 보조원으로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삼촌. 삼촌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좋았다. 기석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만에. 조카.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잔잔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였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고마워요. 저 지켜줘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이 가족과 함께. 6개월 후 윤정은 관측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능숙했다. 기압, 온도, 풍속, 숫자들이 친숙했다. 엄마, 도연이 뛰어들어왔다. 삼촌, 할아버지가 받아 가자대. 윤정은 웃었다. 삼촌 할아버지? 응. 기석, 삼촌 할아버지. 기석이 문간에 나타났다. 호칭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좋아요. 가족이니까. 윤정은 컴퓨터를 저장하고 일어났다. 세 사람은 절벽 아래 바닷가로 내려갔다. 도연은 모래를 주워 담았다. 기석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다. 윤정은 그 옆에 앉았다. 삼촌, 오늘 재판 결과 나왔어요? 네. 기석이 휴대폰을 보였다. 뉴스 기사가 떴다. 기상센터 산업 스파이 섬이래. 징역 5년 확정. 국가기밀 유출유 괴미수 증거 조작 혐의. 윤정은 기사를 읽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미래씨 불쌍해요. 불쌍해요? 네.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고.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죠. 맞아요. 윤정은 다른 기사도 봤다. 가정폭력 스토커 백도진. 징역 4년 보호관찰 5년. 접근금지 명령. 위반 불법 침입 폭력 등. 도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도진 씨도 결국 자기 인생 망친 거네요. 후회하겠죠. 교도소에서.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후련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도연이 뛰어왔다. 엄마, 이거 봐, 조개. 예쁘다. 윤정은 조개를 받아들었다. 작고 하했다. 삼촌, 할아버지도 줄래? 도연이 기석에게도 조개를 건넸다. 기석은 조개를 받아 웃었다. 고마워. 도연아, 우리 가족이잖아. 도연은 다시 뛰어갔다. 기석은 조개를 쥐고 바다를 봤다. 윤정씨. 네. 동생 산소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절벽 위에. 작지만 예쁘게요. 기석이 가리켰다. 절벽 위에 작은 비석이 보였다. 같이 가볼래요? 네. 세 사람은 절벽으로 올라갔다. 비석은 단순했다. 한미선. 1978-1999. 딸과 함께 영원히. 윤정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윤정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윤정은 목걸이를 만졌다. 도연도 자기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가족을 찾았어요. 기석 삼촌이랑 도연이랑. 이제 혼자 아니에요. 기석도 무릎을 꿇었다. 미선아, 오빠가 늦었어. 미안해. 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내 딸 잘 지킬게. 약속해. 도연도 다가와 비석에 조개를 놓았다. 할머니, 저 도연이에요. 처음 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자유롭게 날고 있네. 엄마처럼. 저녁, 센터 식당. 직원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호연, 새로운 연구원 지수, 그리고 윤정과 도현. 윤정 씨, 이거 맛봐요. 지수가 반찬을 권했다. 윤정은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이제 완전히 여기 사람 됐네요. 호연이 말했다. 처음엔 다들 의심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윤정은 진심이었다. 기석이 들어왔다. 다들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부터 센터 보안 시스템 완전히 새로 갑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정부 예산 나왔어요. 오, 드디어요? 그리고 기석이 윤정을 봤다. 장윤정 씨를 정시 관측연구 보조원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윤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열심히 할게요. 알아요. 기석은 웃었다. 밤, 기숙사. 윤정은 도연을 재웠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윤정은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잔잔했다. 달빛이 수면을 비췄다. 여기 온 지 1년이 됐네. 그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도진의 스토킹, 미래의 음모, 엄마의 비밀.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다. 윤정은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가족을 찾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기석이었다. 자요? 아뇨. 왜요? 나와봐요. 옥상으로. 지금요? 네. 윤정은 카디건을 걸치고 나갔다.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다. 기석이 서 있었다. 망원경을 들고 있었다. 뭐 하세요? 별 보려고요. 같이 볼래요? 윤정은 망원경을 들여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많았다. 아름다웠다. 예쁘다. 그렇죠? 기석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윤정 씨. 네. 행복해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삼촌은요? 나도요. 가족이 생겨서.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졌다. 윤정은 목걸이를 만졌다. 새 문양이 손끝에 닿았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다. 해안 절벽을 스쳤다. 윤정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하지만 이제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가족의 온기였다. 끝.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다. 장윤정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해안 절벽 위. 그녀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 쉰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바람은 계속 분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날개가 되어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준다. 해안기상센터의 새벽은 밝았다.